네, 수능 특강 8강입니다. 이제 별 우주 들어왔죠. 일단은 그 스펙트럼부터 잠깐 설명을 할까 해요. 스펙트럼. 스펙트럼은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그렇게 엄청 중요하진 않은데, 스펙트럼 크게 두 종류 있죠. 일단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 자, 어떤 경우 연속 스펙트럼이냐면 별빛이나 광원의 빛이 지구로 그대로 다 들어오면 이러면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그럼 얘는 모든 파장의 빛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칼라로 뜨죠. 이렇게 전체 파란보가 가장 큰 순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지개로 뜹니다. 이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백열등, 햇빛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 백열등이나 이런 거. 자, 근데 햇빛이 오는데 이제 중간에 뭐가 있죠. 햇빛이 오는데 중간에 저온의 기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온의 기체, 배고파요. 얘는 에너지가 적은 저온의 기체가 있다. 그럼 얘네가 이걸 중간에 좀 빼먹죠. 그래서 흡수해버립니다. 납치하죠. 납치된 거야. 그러면 얘는 흡수했으니까 얘네가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은 원래 칼라에서 복사 칼라에서 얘네가 빼먹은 데만, 그쵸? 왜 안 뜨냐? 얘네가 빼먹은 데만 이렇게 까만 선이 뜨게 됩니다. 흡수된 데만. 이게 흡수 스펙트럼. 그럼 얘는 이제 별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근데 대부분 자기 대기나 아니면 지구 대기에 보통 자기 별의 대기에 저온의 기체들이 있으니까, 혹은 우주에는 저온의 기체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흡수 스펙트럼이 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 저온의 기체들이 좀 빼먹었더니 좀 에너지가 많아졌어요. 고온이 돼버립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자기들도 좀 먹었다고 이제 빛을 내뿜기 시작하죠. 뿅 뿜습니다. 직접 뿜어요, 얘가. 그래서 그게 딱 뜨면 이걸 얘네가 방출한 스펙트럼이라서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고온의 기체가 직접 방출하는 빛이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면, 얘네는 어차피 기체 출신이라 근본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까매요. 원래 가진 게 없어. 빛을 내뿜는 애들이 만드는 애들이 아니니까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네들이 먹었던 것만 이제 칼라로 이렇게 뜨는 거죠. 이렇게 뿅 이렇게 뜨는 게 방출 스펙트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스펙트럼 종류 좀 달았고요. 그래서 이제 별의 스펙트럼형을 보죠. 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스펙트럼 됐고, 별의 분광형. 스펙트럼형.
이제 알아야죠. 별의 분광형을 조사하면 그죠? 오빠 아빠 고구마 형 이게 O형, B형, A형, F형, G형, K형, M형 쭉 가죠. 근데 이제 표면 온도는 어디로 갈수록 높죠? 그치,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T가 높다. 그리고 색깔 알아야죠. 이건 그냥 해야지. 빨간색, 주, 노, 흰, 파. 중간은 이제 중간색이죠. 흰색과 노란색의 중간은 황백. 파란색과 흰색의 중간은 청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아야 될 거, A0는 딱 표면도 만 K 알아야 되고요. A0 만 K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태양 G2다. 태양을 써야지. 태양은 G2라서 노란색이죠. 그럼 태양의 표면 온도는 5800K 이거 알아야 되고, 나중에 가면 중심 온도까지 알아야 돼요. 중심은 1500만 K. 태양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태양을 보통 기준으로 딱 주기 때문에. 태양은 G2, 5까지 붙일까? 좀 이따 하겠지만 G2 5고 5800K고 1500만 K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A0가 또 뜻하는 게 또 있어요. 그쵸? 얘가 색지수가 0입니다. 색지수가 0이고 얘 기준으로 이 왼쪽은 색지수가 이쪽은 색지수가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나중에 HR도의 그 X축에 들어가니까 그건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암기 사항입니다. 자, 그럼 잠깐 책을 잠깐 볼까요? 좋다. 분광광측. 원래 옛날에 프라운호퍼가 제일 처음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 발견하거든요. 태양의 흡수선. 이걸 그래서 프라운호퍼 선이라 부르죠. 그냥 그런 게 있고 나머지 역사는 필요 없고, 결국 네, 연소 스펙트럼 흡수 방출 다 했고요. 이거는 미리 나와버렸네. 잠깐만요. 여기부터 하자. 자, 분광형. 아까 있죠. 빛의 별의 분광형 스펙트럼형을 이렇게 7개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는 숫자가 올 수 있는데 0부터 9까지 붙죠. 근데 0이 더 고온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별에서는 항상 뭐 온도가 높고 뜨겁고 이런 건 숫자가 다 낮아져요. 밝고 이런 게, 그쵸? 등급 낮아지고 색지수도 낮아지고 이 숫자도 낮은 게 더 좋은 겁니다. 됐고, 이거 알아야 된다.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 자, 얘네들은 표면 온도가 높은 애들은 어떤 흡수선이 많이 나타나냐면, 얘네가 어떤 거냐면 주로 헬륨 혹은, 그러니까 이게 이온화된 헬륨, 그냥 중성 헬륨이죠. 그래서 헬륨의 흡수선이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 A0는 수소, 그 다음 여기 태양 쪽은 다 칼슘, 그리고 마지막에 얘네를 그냥 분자라고 불러요. 분자나 금속의 흡수선이 많다. 이거를 좀 적어 놓을게요. 아까 거기다. 그래서 얘네가 주로 헬륨 흡수선, 여기는 중성 수소. 원까지 적을까? 그래, 원 적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주로
얘네들은 주로 칼슘, 이온화된 칼슘 것도. 그리고 이쪽은 주로 분자나 금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흡수선까지. 됐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빈의 변이 법칙. 아까 잠깐 나왔던 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흑체가 원래 이걸 따라가는데 별도 거의 흑체죠. 흑체라는 건 들어오는 에너지를 모두 다 방출하는 가성적인 물체인데 그걸 흑체라 하는데, 그래서 얘는 람다 맥스가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 람다 맥스가 뭐냐면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일단 그래프에서 알려줄게요. 이게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거 아셔야죠. 볼까요 잠깐? 자, 이런 그래프 줍니다. 흑체 복사. 플랑크 곡선이라는데, 자 여기서 일단 Y축이 에너지, 복사 에너지, 얘네가 내뿜는 에너지고 X축이 파장입니다. 그러면 이 파장이 람다죠? 그렇죠? 그럼 각 온도마다 이 피크 값을 가지는 그 꼭지점의 X좌표, 요게 람다 맥스예요. 그렇죠? 6000K의 람다 맥스는 한 요 정도. 람다 맥스. 이거 왜 안 되지? 잠깐만요. 아 이거구나. 네. 그리고 한 5000K의 람다 맥스는 여기, 4000K 여기, 3000K 여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 3000K의 람다 맥스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6000K의 람다 맥스가 예를 들어 0.4였대요. 그러면 3000K의 람다 맥스는 몇일까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온도가 2대1이잖아요. 표면 온도가. 그럼 람다 맥스는 거꾸로 1대2란 뜻이죠. 즉 얘가 0.4니까 얘는 0.8이 됩니다. 뭐 이 정도? 알고 있어야죠. 네. 그리고 이 전체 넓이가 이제 전체 에너지, 뿜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표면 온도 높은 애가 더 많이 뿜겠죠. 네. 됐다. 이거 하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아, 색지수. 색지수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표면 온도랑 관련이 있죠. 아까 봤지만 색지수가 작을수록 표면 온도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색지수 어떻게 구해요? 수는 B등급 빼기 V등급으로 구하죠. 자, 이 B등급은 뭘 뜻하냐면 블루죠. 파란색 빛의 양, 파란색 파장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양이 아니라 등급이죠. 얘는 그래서 양이랑 등급은 반대잖아요. 그러면 이 파란색 빛을 방출을 많이 하면 이 등급은 내려가는 겁니다. 그쵸? 자, V등급은 무슨 색이랑 관련이냐면 원래 비주얼이라서 그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은 노란색이 제일 눈에 잘 보이는데 보통 노란색 아니면 붉은색을 해요. 옐로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란색 혹은 이제 붉은색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 양이 많아질수록 V 등급은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래프에서 이거 정리하고 싶은데 그래프를 따올까? 그러면 이거 얘 지금 복사 에너지 상대적 색이고 y축이, 그 다음에 파란색 별부터 볼게요. 파란색 별이 지금 이 B 영역에 파란색 쪽에 빛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얘는 지금 B 등급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치? 양이 지금 B가 V보다 더 많으니까 등급은 B 등급이 더 낮고 V 등급이 더 높은 겁니다. 양이랑 반대입니다. 그럼 지금 색칠수가 이러면 이렇게 하자. 미안. 이렇게. 그럼 색칠수는 지금 어떻게 돼요? B-V는 0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얘는 파란색 별 쪽이 되는 거고, 아까 이거랑 연결하면 O형이랑. 그 다음 여기 보면 얘는 B 양이 더 적어요. 그럼 등급이 높고, V 양이 더 많으니까 등급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B 등급이 지금 더 높습니다. 등급과 양은 반대. 그러면 얘는 색지수가 B-V인데 이게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붉은색 별이 되는 겁니다. 파란색, 얘는 붉은색. 오케이,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게 처음 할 때 좀 은근 헷갈리는데 나중에는 뭐 쉽죠? 네, 그래서 됐고,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알비레오 쌍성 별 A랑 B가 있대. A와 B의 색깔 맞춰볼게요. 매칭하자. 얘랑 지금 여기 스몰 a, 스몰 b랑 매칭을 해야 돼요. 자 이거부터 갑시다. 얘는 y축이 복사 에너지니까 람다 맥스 한번. A는 한 이 정도. B는 제일 피크가 어디야? 한 이 정도로 봐야겠다. 그럼 람다 맥스 값이 누가 커요? 스몰 a가 스몰 b보다 작죠. 람다 맥스는 그 여기 x 좌표예요. 그러면 표면 온도는 거꾸로 a가 더 높은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파란색 별이 되겠죠. 얘가 노란색이고. 그러면 얘가 스몰 a, 얘가 스몰 b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 네, 끝. 색지수까지 했고 분광형 했고, 아 슈테판 보이츠만. 자 이제 슈테판 보이츠만 법칙 가야죠. 이제 지구과학에서 계산이 들어가는 부분, 그렇죠? 자 여기서는 일단 이거 합시다. 2는 뭐 나머지 상수 다 버리자. 결국 r제곱 t 4제곱의 곱에 비례한다. 아 L이죠, 미안해요. 아 2라 해도 상관없는데. 광도. 자 그럼 이걸 이제 한글로 줍니다. 이거는 이제 광도거나 혹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인데, 어려운 표현이 아니죠. 문제 나오죠.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라고 표현하면 광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밝기도 있죠. 밝기 혹은 밝기 이런 거랑 다 관련 있고, R은 별의 반지름 그냥
반지름 제곱에 비례하고, 자 T는 그냥 온도가 아니라 표면 온도죠. 표면 온도. 그리고 이 T 4제곱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쵸? 뭐냐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그쵸? 면적이 붙으면 T 4제곱이다. 그래서 L이랑 T 4제곱이랑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얘가 붙어야 T 4제곱까지 포함입니다. 얘가 면적에 해당하니까 이걸 나눈 거죠, 쉽게 말해서.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하면 된다. 좋죠? 네. 그러면은 됐고, 그 다음에 뭐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포그슨 공식을. 그 다음은 광도 계급. 광도 계급은 여기 1357만 알면 되죠. 추가해야지. 광도 계급 할 게 많네 오늘. 자, 아까는 분광형, 지금은 광도 계급입니다. 이제 천체를 구분할 때 원 붙으면 얘는 초거성, 3는요? 3 그냥 거성 혹은 적색 거성, 5 주계열성, 7 백색외성.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태양이 G2, 5인 거죠.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요 광도 계급 알고 있으면 되고, 일단 거발등 해야 되나 이거? 왠지 거발 등급 나올 차례인 것 같은데. HR도부터 나오는구나. HR도 하기 전에 밝기 등급 한번 해야겠는데요. 그쵸? 요거부터 잠깐 할게요. 일단 이 밝기 광도와 등급의 관계. 얘네들 반비례죠. 밝기가 광도가 높을수록 등급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 알아야죠. 1등급 차. 별의 등급이 1등급 차이 나면 밝기는 몇 배 차이? 2.5배. 2등급 차 6.3배. 2.5 제곱인데 6.3으로 해버립니다. 3등급 차 16배.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이 정도는. 4등급 차 40배. 5등급 차 100배.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럼 10등급 차는요? 그쵸? 100 곱하기 100, 즉 5등급이니까 총 10,000배가 됩니다. 네. 요즘에는 15등급 차도 나와요. 그러면 이게 10의 제곱이고 10의 4제곱이니까 10의 6제곱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15등급 차는 곱하는 관계죠. 그럼 6등급 차는 곱하면 돼요. 곱하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2.5배씩 다 증가하는 거잖아요. 2.5의 제곱수잖아요. 6등급은 5등급 곱하기 1등급, 지금 250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써먹냐? 문제에서는 이제 거리까지 도입을 합니다. 거발등. 이게 옛날 지구과학에 있었는데 요즘에 스멀스멀 기어 나와서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 거리랑 밝기는 무슨 관계냐면, 밝기는 거리 제곱분의 1만큼 줄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예를 들어 4배가 됐다. 4배 멀어졌다. 그러면 이 별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멀어지면 어두워지죠. 그럼 밝기가 떨어지는데 제곱분의 1만큼 떨어집니다. 16분의 1배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두워졌으면 등급은 올라요, 내려가요? 오르죠. 어두운 거니까. 그럼 몇 등급 오를까? 3등급 차 16배.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등급 오르는구나. 원래보다 3등급 추가하면 됩니다. 원래 등급보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제 10배죠. 거리가 10배 멀어졌다. 아니, 그래. 그럼 밝기는 100분의 1배만큼 어두워지겠네? 그럼 등급이 오르겠네? 몇 등급? 5등급 차 100배니까 5등급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0등급인 별이 100배 멀어졌어요. 10배 멀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5등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됐습니다. 거발등도 했고, 그다음이 아까 HI 또 이제 결국 HI도로 가죠. 헤르투스 프룽 러셀, 이 사람 2명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건데, 얘는 살짝 이쪽에 이렇게요. 자, X축에 아까 그게 오죠. 스펙트럼형, 분광형. 그래서 이게 O, B, A, F, G, K, M이고, 표면 온도는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리고 이제 Y축이 2개인데 얘는 Y축이 2개죠. 하나는 강도로 하겠다. 이게 강도. 그러면 아래쪽이 등급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위로 갈수록 밝은 별인데 그럼 등급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리가 있죠, 얘는.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여기 주의성. 여기 백색 외성, 여기 거성, 여기는 초거성이 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죠. 일단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커짐? 밀도가 커진다. 그래서 백색의 성의 밀도가 엄청 큽니다. 밀도가 커지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주계열성 내에서, 이건 문제도 다른 문제에서 엄청 녹여서 나와요. 주계열성끼리는 왼쪽 위로 올라갈수록 광도가 큰 애가 반지름도 크고, 질량도 크고, 표면 온도도 높고. 근데 줄어드는 게 2개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수명이 줄죠. 수명이 짧고, 그리고 등급이 낮아진다. 이 2개 빼고는 다 커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계열성이다. 문제에서 주계열성이 나왔다. 그럼 이거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 되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광도, 반지름, 질량, 표면도 다 높은데 수명하고 등급만 떨어진다. 됐죠? 일단 정리 다 한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저기 잠깐만 볼게요. 볼 게 없네.
다 했습니다. 주계열성 요렇게 색의성, 거성, 초거성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등급이 안 써져 있죠. 등급 안 써졌더니 등급은 올라가는 줄 알더라고 다. 이런 실수를 해서 그냥 등급까지 같이 꼈습니다. 됐고 됐죠? 좋습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별의 진화 가야죠. 별의 진화는 한 장으로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별의 진화. 자, 별은 어디서 만들어지죠? 제일 처음에 성운인데 성운 중에서도 성운 되게 크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도 애들이 조금 모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애들이 모여 있는 곳, 요런 곳에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얘 조건은 별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저온이어야 되고요. 고밀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 낮아야 돼요. 오히려 높으면 다 뭉치기 전에 다 뿅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운에서 여러 개 이제 원시별이 만들어지는데 얘네가 이제 회전하면서 수축을 하죠. 그래서 중력 수축을 합니다. 다른 데보다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중력이 클 거고, 그럼 걔네가 수축하면서 동그란 형태가 되죠. 이걸 이제 원시별이라 합니다. 원시별도 빛을 방출하긴 해요. 가시광선을. 그쵸? 근데 이 이제 에너지원은 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 입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을 조금 방출하다가 이제 얘가 이렇게 수축을 계속하면 중심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그때부터 얘를 주계열성 별이라고 부르는 거죠. 원시별은 별이 아니죠. 주계열성 혹은 별이라고 부릅니다. 자,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은 첫 번째, 중심 온도가 1000만 K 이상, 1000만 켈빈 이상일 것. 아, 이거 안 했다. 이거 중력 수축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요. 자, 중심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면 뭘 하죠? 그쵸?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이제 에너지, 빛을 방출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 지금까지는 크기가 계속 줄어들었다면 여기는 이제 크기가 일정하죠. 이거를 정력학 평형이라 하죠. 자, 그럼 이제 바깥쪽에서 이걸 안쪽으로 미는 힘, 중력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미는 힘,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인데 왜냐면 안쪽에서 핵융합 반응하니까 압력이 높겠죠. 의한 힘이 쌤 평형을 이뤄서 크기가 잘 안 변합니다. 크기가 안 변할 때 멈추겠죠, 사실은. 그리고 얘는 별 전체 생의 90%를 여기서 삽니다. 그 말은 별 100개를 보면 그 중에 90개는 거의 주계열 단계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헬륨까지 딱 만들었어요. 중앙에서 수소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 수소가 헬륨이 되는 거죠. 가운데 이제 중심부가 헬륨으로 다 변해버리면 그 다음에 얘는 더 이상 핵융합을 안 하죠. 중앙에서. 그러면 이게 없어져서 수축하다가
또 중간이 뜨거워지니까 이 주변에 수소 껍질이 연소되면서 팽창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갈리는데, 이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들은 질량이 태양 정도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작은 별이죠. 질량이 작은 별들인데 걔네는 갑자기 팽창하면서 이제 거성이 됩니다. 혹은 적색 거성이라고도 하죠. 왜냐면 표현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이러면. 적색 거성은 주계열성에 비해 표면 온도는 낮아지고요. 팽창하니까. 근데 중심 온도는 높아집니다. 한 1억 K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얘는 무슨 핵융합 반응을 하죠? 그렇죠.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해서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면 결국 뭐까지 만든다? 탄소, 산소까지 만든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얘 그림은 가운데 탄소, 산소 있고 주변에 헬륨 있고 수소 핵융합 반응해서, 그 다음에 바깥쪽에 수소가 있는 이 그림이 적색 거성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얘는 중간이 탄소, 산소가 되면 다 되면 더 이상 얘네가 합쳐질 수 있을 만큼 질량이 딸려요. 그래서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는 핵융합이 멈추고 또 이게 수축하다가 팽창하다 반복하는 맥동 병광성 거쳐서 결국은 가운데 계란 후라이 이렇게 되죠. 가운데 남는 게 백색 외성. 그 날아가는 주변이 행성상 성운이 되면서, 네, 이제 끝납니다. 백색의 성은 이제 태양 정도인 별의 시체죠. 얘는 핵융합 안 해요, 더 이상.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든 탄소, 산소가 우주에 이제 뿌려지는 거고, 자, 질량이 태양보다 좀 많이 커요. 한 10배 이상? 좀 커야 그 다음 단계 얘는 엄청 커지죠. 슈퍼 빅 스타 초거성. 초거성이 됩니다. 초거성은 핵융합 반응이 쭉 일어나서 가운데 뭐가 남는다? 딱 철까지 만들 수 있다. 여기 중간은 필요 없고, 그래서 결국은 별의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까지 만들 수 있다. 철은 왜 안 합쳐지죠? 안정해서 더 이상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철까지밖에 못 만들고, 그러면 그거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이 다음 단계 초신성이 되면서 동시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 폭발 에너지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거죠. 뭐 금, 은, 우라늄 이런 거 만듭니다. 통합각대 하죠,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질량이 한 태양이 한 10배 정도 되는 별들은 결국 중성자별이 되고요. 한 20, 30배? 엄청 큰 별들은 블랙홀이 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얘도 이제 대충은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죠. 네.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 이 그래프 이거 눈에 익혀야 되는데, 자, 얘네가 지금 이제 원시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M0가 태양의 질량이에요. 그럼 태양급의 질량 혹은 그보다 작은 질량 애들은
주계열성으로 갈 때 HI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수명이 기니까 그만큼 느린 거예요. 그쵸? 그리고 질량이 태양보다 엄청 큰 애들 있죠. 100배 이런 애들은 왼쪽 이렇게 평행하게 가요. 그리고 10,000년 정도밖에 안 되죠. 엄청 짧은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시간이 짧다. 그리고 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얘는 빨리 죽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고 빨리 가는 겁니다. 주기율성이 이쪽으로 갈수록 더 수명이 짧댔죠. 그러면 이런 거 물어봐요.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변할 때 광도 변화가 큰 애들이 누구냐? 그러면 Y축 변화가 큰 애들 얘네입니다. 얘네는 광도 변화가 큽니다. 밝기 변화가 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대신에 뭐가 커요? 광도는 거의 안 변하는데 표면온도 변화가 큽니다.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죠? 됐고, 그랬고, 아까 다 설명했고, 이것도 뭐 질량, 광도 다 비례하죠. 주계열성끼리는 반지름 다 비례하죠. 그리고 요 그림은 조금 이 태양정도인 별이죠. 얘는 자, 아까 여기서 주계열성으로 왔다가 이렇게 맥동변광선 거친 다음에 적색거성이 됐다가 맥동변광선 거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백색성으로 옵니다. 경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량이 큰 별은 주로 초고성이니까 이쪽으로 가겠네. 여기 초고성 자리니까 주로 이쪽으로 갑니다. 네. 다 했습니다. 내부 구조. 자, 아까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뭐다? 중력 수축 에너지다. 끝.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죠.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은 이제 질량 결손 에너지를 하죠. 얘네 수소 4개 합, 헬륨 1개 합 질량 누가 더 커요? 수소 4개의 질량 합과 헬륨 하나. 수소 4개가 크죠? 그럼 그 차이 나는 질량만큼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제 질량 결손 에너지가 나가는 거죠. 자, 근데 이거 좀 중요하죠. PPCNO. 이거 어디다 적지? 아까 거기 다음에다 적으면 좋을 것 같은데 따로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것은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다른 핵융합 아니에요. 두 가지 있죠. PP 반응, CNO 순환 반응. 자, PP 반응은 우리가 아는 그거 수소가 4개가 이렇게 있어서 중수소 됐다가 얘네 합쳐져서 헬륨 안 되죠, 결국. 네. 여기 수소가 또 들어가는데 6개 들어갔다가 결국 수소가 이제 2개 나와요, 다시. 헬륨과 수소 2개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수소 4개 들어가서 6개 들어가서 2개 나오니까 수소 4개가 헬륨 하나 나와도 되는 거랑 똑같죠. 이게 PP 반응. 그림상 알아두면 되고, CNO 순환 반응은 막 중간에 막 C 뭐 N O 뭐 N C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순환하죠. 그래서 여기 막 수소가 이렇게 쭉쭉쭉 들어갔다가 헬륨 1개 되면서 나오죠. 결국은 얘도 수소 4개 들어가서 어디서 들어가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대충 들어가서 헬륨이 1개 나왔다.
얘도 결국 수소 핵융합 반응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중요한 건 여기서 CNO 이런 애들은 무슨 역할을 한다? 촉매 역할을 한다. 이거 알아야 되고, 촉매라는 건 반응을 도와주고 변하지 않죠. 그래서 그대로 이게 계속 순환시키고, 그 다음 이거죠. 이제 그래프. 아, 이거 중심 온도다. 자, 주계열성에서 중심 온도가 좀 낮은 애들은 PP를 많이 하고요. 중심 온도가 큰 애들은 주로 CNO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경계 온도가 1800만 K거든요. 1800만 켈빈. 그럼 태양은 몇만 켈빈이에요? 중심 온도가?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1500만이거든. 1500만이죠. 그러면 태양은 결국 PP를 더 많이 한다. 얘가 1500만 K. 태양은 PP 반응을 CNO 반응보다 더 많이 한다. 그리고 태양보다 중심 온도가 높은 애들, 중심 온도가 높다는 건 질량도 더 크다는 거예요. 주기활성이니까. 그런 애들은 CNO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됐죠? 요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있지? 중심의 그건가? 헬륨 핵융합 반응은 참고로 적색거성 같은 애들 헬륨 핵융합 하는데 얘는 1억 K 이상이에요. 중심 온도가. 알아두면 좋고, 주계열성 아까 정력학 평형했고요. 복사층 대륙층 이거 해야겠다. 요거 알아야죠. 아까 여기 옆에다 적어야지. 주계열성 내부 구조. 질량이 태양 정도 작은 별들,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들. 자, 내부 구조가 질량이 태양 정도면 안쪽에 중심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복사를 하죠. 복사를 먼저 하고 복사층, 마지막에 대류층이 있습니다. 중복대. 가운데부터 중복대죠. 왜냐면 대류가 사실 에너지를 옮기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인데 얘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중심핵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복사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바깥쪽이랑 온도 차이가 좀 크다는 걸 느끼니까 얘가 이제 대류를 해버려서 에너지를 빨리 옮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질량이 태양보다 큰 애들은 처음부터 에너지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대류부터 합니다. 대류핵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에너지 이 정도 차이면 괜찮겠는데 해서 나중에 복사를 합니다. 이 정도 이거 알아둬야죠. 중복대 대복.
이거 뭐 단수 남기니까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네, 방금 이거죠. 대류핵 목사층 됐고, 안 나와 있나? 예, 다 한 것 같은데요. 끝이다. 여기까지입니다.